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열혈 워킹맘으로 살다 아이를 위해 과감히 육아 중인 엄마로 돌아온 40살 여성입니다. 제 성격이 워낙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데다 할 말은 하고 사는지라 어떻게 보면 드세 보일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어린 시절에 친정엄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여자라고 오냐오냐 키우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영향이 큽니다. 세상이 워낙 흉흉했던 탓에 저를 강하게 키우셨고 덕분에 너무나도 당차고 활발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죠. 남들이 말하길 남자로 태어났으면 딱 장군감이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렇다고 제가 우월하다거나 무언가 뛰어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하는 분위기를 좋아해서 항상 배려하고 저보다는 남을 먼저 위해주며 살았어요. 제가 다짜고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처음으로 인내심이 폭발했던 일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바로 앞뒤 다르게 행동하다 저에게 호되게 당한 시누이 이야기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마음 여릴 것 같던 시누이가 알고 보니 꼬리 9개 달린 구미호보다 더한 존재였거든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권 팀장님, 이번에 본부장님한테 인수인계 다 받으셨어요? 네, 지난주에 다 받았어요. 이제 자료 정리해서 출장 갈 준비만 하면 되는데 이번에 박 팀장님도 가시나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출장 멤버가 권 팀장님이랑 저, 그리고 사장님, 비서실, 직원 2명 이렇게 해요. 굳이 가시네. 솔직히 저희만 가도 되는데. 그렇죠? 그러게요. 눈으로 직접 결과를 보고 싶으신가 봅니다. 권 팀장님이 협상엔 일가견이 있으시니 얼마나 속 시원하게 거래를 성사할지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권 팀장님,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제가요? 민망한데요. 제 성격 아시잖아요. 워낙 지는 것도 싫어하고. 알죠.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로 정말 매력적이어서 저도 본받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확실하게 계약 따내고 오자고요. 저는 권 팀장님만 믿습니다. 자료 종합하는 건 저희 팀에서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따 끝나고 술 한잔 하시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려서 친정엄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외동딸이었던지라 금지오겹 자랐지만 아버지는 저를 여자답게 오냐오냐 키우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이름은 조금 생소하지만 제법 규모가 큰 중견기업 소유주신데요. 제가 자신의 뒤를 이어주길 바라셨고 그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건너가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먼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는 것도 있었지만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항상 하시던 말씀이 내가 없더라도 너 혼자의 몸으로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예요. 그만큼 세상은 혹독하니 몸과 마음이 단단해야 버틸 수 있다는 뜻이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건너와 바로 아버지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경영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20대 초반인 제가 호되게 깨지며 일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더욱더 단단해질 수밖에요.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던 같은 직급의 직원이었습니다. 둘 다 팀장이고 업무적으로 항상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매일 붙어 있다시피 했어요. 업무 특성상 해외 출장도 잦고 저보다 경험도 많은 남편에게 많이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남편은 남들이 다 알아주는 명문 대학교를 졸업했고 우리 회사에 인턴 사원으로 입사해 초고속 승진을 한 직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매일 붙어 있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고 저희는 사내 커플로 발전했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만난 지 2년 정도 됐는데 아버님께 인사드리는 건 어때?
글쎄, 중요한 프로젝트도 끝나서 지금이 딱 적당한 시기이긴 한데. 내 나이 내일 모레면 35살이고 당신도 내일 모레 30인데 우리 더 늦기 전에 결혼하자.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어? 내 상황 알잖아. 부모님 안 계시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동생 하나 있는 거. 그래서 더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다 이해하지. 근데 사실 나 말 못한 게 하나 있어. 응? 뭔데 그래?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우리 아빠, 당신도 몇 번 만난 적 있어. 내가 자기 아버님을 만난 적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린데? 사실 우리 아빠가 이 회사 소유주야. 에이,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나 농담으로 하는 말 아닌데? 내가 이 나이에 팀장 달고 몇 년 더 고생한 자기랑 동급으로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았어? 나 아버지한테 경영 수업 받고 있거든. 아니, 설마 진짜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미리 말 못했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연애도 안 했던 건데. 내가 유일하게 마음 열었던 사람이 당신인 거 알지? 나 지금 이거 되게 큰 용기 내서 말하는 거야. 내 성격 알잖아. 놀랍다 놀라워. 나 지금 좀 당황스럽거든? 혹시나 아버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해? 에이, 우리 아빠 회사 운영하는 거 보면 몰라? 사람 돈 같은 걸로 판단하는 거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야. 내가 좋다 하면 아마 좋다고 하실 거야. 당신이 회사에서 워낙 인정받고 있는 존재니까 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안 그래? 그래도 되게 긴장된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랄까? 도살장이라니. 우리 아빠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야. 아무튼 일정 조율해보고 시간 맞춰서 인사드리러 가자. 당신 여동생도 시간 될 때 식사 한 끼 하면서 인사 나누고. 그래, 그러자. 어휴, 긴장된다 긴장돼. 저는 남편과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내 연애를 했습니다. 알 사람은 다 아는 비밀 연애였죠. 남편이나 저나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이제는 결혼해도 되겠다 싶어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도 때가 되어서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 데리고 오라는 입장이어서 저는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저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당연히 남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로나 사적으로도 굉장히 잘 통하고 서로가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남편과 함께 본가로 들어가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남편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쏟아내시더니 흔쾌히 사위로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워낙 말단 직원일 때부터 봐왔던지라 익숙하기도 했고 아버지가 원하는 사위감이 딱 남편이었거든요. 일 잘하고 성실하고 와이프 될 사람한테 잘하고 예의 바른 전형적인 사위 스타일이요. 남편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라 따로 인사드릴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누이 될 사람이 있기에 식사하면서 정식으로 인사하고 싶었어요. 어? 오빠, 오랜만이다. 이분이 오빠랑 결혼한다는 새 언니? 언니, 반가워요. 아, 네. 생각보다 긴장을 안 하시네요.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지선이가 성격이 워낙 쾌활해서 아직 대학생이라 뭘 몰라. 지선아, 네 나이가 올해 몇이지? 오빠는 내 나이도 몰라? 나 올해 23살이잖아. 졸업반. 오빠랑 띠동갑인데 그걸 모르면 어떡해. 미안. 아무튼 오빠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평생 함께하기로 한 만큼 너랑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제가 아직은 아주 서툴고 일만 해왔던지라 성격이 좀 거칠어요. 혹여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거슬린다거나 기분 나쁘면 바로 말해줘요. 나도 조심할게요. 에이,
언니, 나 그런 거로 기분 안 나빠해요. 뭐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 잘 지내봐요. 근데 새언니 되게 예쁘다. 우리 오빤 못생겼는데. 야, 너는 못하는 말이 없어. 어리다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또 기어오르지. 자기야 뭐 어때? 나도 밝아서 보기 좋기만 하구만. 여동생 생겼다고 생각해도 되죠? 그럼요. 저희 자주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그래요. 이야, 이거 여자들 사이에서 서러워서 살겠나? 나도 좀 끼워줘. 그렇게 저희는 5년 연애의 마침표를 찍고 많은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도 남편을 좋게 봐주셨고 시누이도 싹싹한 성격 탓에 저희 아버지가 어려울 법도 한데 스스럼 없이 다가가더라고요. 아버지도 애교 많은 막내딸 생긴 것 같다며 흡족해 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화목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적당한 신혼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본부장으로 진급도 하고 아이도 갖게 되고 여러모로 경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회사 일까지 하니 몸에 무리가 많이 갔는지 툭하면 응급실에 실려가고 쓰러지길 반복했어요. 일도 중요하지만 이러다가 소중한 생명 하나 잘못되겠다 싶어 잠시 일을 쉬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니 정말 예쁘고 소중하더라고요. 저한테서 이런 소중한 생명체가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금지옥엽 딸아이를 키웠고 6개월이 된 시점에 복직했습니다. 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무려 6년의 세월이 흘렀고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시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다니던 직장을 퇴사했고 이직을 준비한다며 백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언니,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뭔데? 말해봐. 혹시 취직이 잘 안 돼?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래?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이직 준비한다고 퇴사한 김에 좀 쉬고 싶은데 이왕 쉬는 거 집에 도움이나 될지 싶어서요. 사실 애들 좋아해서 보육교사 자격증도 알아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민지 제가 봐주면 안 돼요? 민지를 봐준다고? 네. 그래도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가족에게 맡기는 게 낫잖아요. 사돈어른도 힘드시고 민지가 저 좋아하니까 제가 한글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같이 시간 보내면 좋을까 싶어서요. 저도 혼자 있는 거 심심하기도 하고. 나쁠 건 없지. 근데 언니가 오빠랑 상의해보고 알려줘도 될까? 언니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일인데 혹시라도 불편하거나 오빠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물어는 봐야 할 것 같아서. 아, 네네. 그럼 기다릴게요. 바쁜 시간 뺏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곧 연락할게. 마음 써줘서 고마워. 여보, 아가씨한테 연락이 왔는데 집에서 쉬면서 민지 봐주겠다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뭐? 지선이가 민지를 봐준다고? 걔가 철부지라 애를 잘 보려나? 근데 민지가 아가씨 좋아하긴 하잖아. 아가씨가 워낙 잘 놀아주고 눈높이 맞춰서 나는 솔직히 나쁠 거 없다고 보거든. 모르는 사람 손에 맡겨서 적응하는데 스트레스 받게 하느니.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나쁜 건 아니지. 근데 내 걱정은 그 녀석이 민지를 잘 돌볼 수 있을지 의문인 거야.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지. 에이, 아가씨도 내일 모레 30인데 그 정도는 다 알지. 그런가? 그럼 편할 대로 해. 그래? 그럼 민지 봐달라고 한다? 월급도 줘야겠다. 일반 보모 월급 쳐주는 것보단 그래도 용돈 준다 생각하고 넉넉하게 줘야지. 당신 지선이한테 너무 관대한 거 아니야? 걔 그러다 버릇 잘못 든다. 아무렴 어때?
우리 민지만 잘 봐준다면야 억만금도 줄 수 있는 걸. 어휴, 딸바보 납셨네. 천하의 권유라가 딸바보라니.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짧은 상의 끝에 신우이에게 아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물론 자기 조카기도 하고 피부친이 알뜰살들 잘 보살피더라고요. 신우이가 말했던 것처럼 한글이나 쉬운 영어 같은 것도 잘 가르쳐주고 책도 읽어주고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신우이의 태도가 이상하다 느껴졌어요. 매달 넉넉한 돈을 줘서 그런가? 가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도 하고 거슬리기 시작했거든요. 한 번은 저녁에 남편과 제가 둘 다 야근해야 해서 아이 저녁을 챙겨 먹이라 했는데 본인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잡혔다며 아이를 데리고 술집에 간 겁니다. 문란하거나 위험한 곳은 아니었지만 상식적으로 아이를 술자리에 대동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용납이 가질 않았거든요.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거니 싶어서 놔뒀는데 안 되겠다 싶어 잔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선아, 너 저번에 민지 데리고 술집 갔었지? 근데 어제 저녁에 야근하고 오니까 둘이 없길래 한참 찾았는데 혹시 이번에도 술집 다녀온 거니? 완전 술집은 아니고 고깃집인데 친구들이 보자고 난리여서요. 아이 혼자 떼놓고 갈 순 없어서 데리고 간 건데. 그래도 그렇지.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해주면 언니나 오빠가 일정 조율해서 빨리 올 수 있잖아. 아무 말 없이 아이 데리고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얼마나 걱정하겠어? 그건 정말 죄송해요. 하필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아서. 민지 유튜브 보여준다고 틀어놨더니 금방 닳아버려서 연락을 못했어요. 그 몇 시간 내내 영상을 보여줬다고? 언니가 집에서 TV도 안 보여주는데 혹시 너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이었던 거야? 계속은 아니고 제가 일 있거나 뭐 해야 할 때만 틀어줬어요. 근데 언니 좀 너무 뭐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제 시간도 없어서 어떻게 할지 난감한데 언니까지 이러면 곤란하네요. 내가 너무한다 생각하니? 상식적으로 아이를 그런 곳에 데리고 가는 게 더 이상한데? 그리고 애초에 약속이 있다는 걸 말했으면 어떻게 해서는 너 편에 봐주려고 했을 거야. 근데 말하려는 시도조차 안 했잖아. 언니, 저 되게 이상한 사람 만드네요? 제가 그래서 민지한테 뭐 해코지라도 했어요? 민지가 다치기를 했어요. 아프기를 했어요? 결혼도 안 한,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이 정도 애 보는 거면 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 우리 민지 잘 봐주는 건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야. 근데 네가 원해서 한 거고 사전에 이런 행동은 삼가달라고 말했었잖아. 충분히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걱정 끼친 건 네 잘못인 거지. 너무 나무라는 내 잘못도 있지만 자식 가진 입장에서 이제 7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눈앞에 안 보이는데 안 찾고 배기겠어? 아, 제가 정말 죄송하네요. 언니 심기 건드려서 죄송하네요. 앞으로 저한테 아이 맡기지 마세요. 솔직히 아쉬운 건 언니잖아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야 들어오고 하루 종일 개고생하는 건 난데 아무리 원해서 돈 받고 하는 일이라지만 그래도 언니는 저 이해하리라 생각했어요. 근데 제 생각이 틀렸나 보네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근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거야. 다음부터는 미리 말해줘. 네가 개인 시간 못 보내고 제한되는 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서 더 배려해 주려고 하는 거고. 지금이라도 베이비시터 고용해야 하는 거면 그렇게 할게. 너 불편하게 만들 생각 없어. 아, 언니, 또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저도 너무 욱했으니까 미안해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아이를 돌봐주는 입장에서 서로의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종종 다툼이 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자며 매번 쿨하게 풀고 끝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우이의 행동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한참 궁금한 게 많고 말을 많이 할 텐데 주말에 저희 부부와 있을 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출장을 앞두고 아이와 재밌게 놀아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동물원이며 박물관이며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집에 돌아와 씻고 간식을 먹이는데 딸아이의 말에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민지야, 엄마랑 아빠 출장 다녀올게. 고모랑 잘 있을 수 있지? 다음 주에 딱 2밤만 자면 엄마랑 아빠가 올 거야. 알겠어, 엄마. 근데 엄마는 개호로 잡년이야? 뭐? 민지야,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그거 되게 나쁜 말인데. 여보, 이리 와봐. 무슨 일이야? 아니, 민지가 방금 나보고 개호로 잡년이냐고 물어봤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민지야, 엄마한테 했던 말 아빠한테 다시 해줄 수 있어? 민지가 뭐라고 말했던 거야? 응, 나쁜 말이야. 고모가 엄마랑 아빠는 개호로 잡년이라던데. 민지야, 그 말은 욕이라는 거야. 친구들이 민지한테 바보 멍청이라고 하면 민지가 슬프지? 엄마 아빠도 그런 말 들으면 슬퍼. 그래서 하면 안 되는 말이야. 정말 고모가 그랬는데 고모가 알려줬어. 엄마랑 아빠는 개호로 잡년이라고. 뭐? 여보,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돼? 이해고 뭐고 어이가 없지. 이 자식은 도대체 애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당신 최근에 지선이랑 싸운 적 있어? 감정 상할 일이 있다거나. 딱히 그런 일은 없지. 민지 데리고 자꾸 술집 가서 잔소리 몇 번은 했어도 서로 감정 가지고 싸운 적은 없어. 민지가 고모한테 배웠다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긴 해. 이 녀석을 진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집에 홈캠 설치하자. 응? 홈캠? 그거 당신이 싫어했잖아. 싫어해도 어쩔 수 없잖아. 민지가 정말 지선이한테 말을 배운 건지 혹여나 지선이가 다른 행동을 하는지 알아야겠어. 못 믿어서가 아니라 상황을 봐. 이건 심각한 거야.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빨리 업체 알아보고 설치하자. 딸아이가 신우이에게 배운 말이라며 저희 부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 말을 들은 저희 부부는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고 그 길로 신우이를 족칠 생각을 했으나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의견대로 홈캠을 달기로 했고 곧장 업체를 불러 안 보이는 곳에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고 음성 전달 기능도 있어서 아주 유용해 보이더군요. 그렇게 1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어느 정도 자료가 모아졌겠다 싶어 신우이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천천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말이지.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했던가요? 저랑 작은 트러블이 있었을지언정 서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영상 속 신우이는 더 이상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하원하고 집에 돌아와 간식을 먹고 있는데 신우이가 아이를 붙잡고 강제로 주입하더군요.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가르쳐주며 나쁜 뜻을 좋은 뜻으로 잘못 알려주고 거의 안 외울 수가 없게 하더라고요. 주먹을 휘두른다거나 직접 아이한테 내뱉진 않지만 통화를 하면서 욕설도 내뱉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기가 막힌 상황에 저와 남편은 둘 다 혀를 내둘렀습니다. 야, 박지선, 너 우리한테 할 말 없냐? 오빠 갑자기 왜 분위기를 잡아? 무슨 할 말? 나 이번 휴가 때 친구들 만나는데 한 3박 4일만 시간 비워주라고. 그거 말고 넌 지금 휴가 갈 생각이 드냐? 너 우리 민지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내가 민지한테 뭘 어쨌는데 그래? 새언니, 오빠 왜 이래요?
낮술 먹은 것도 아니고. 지선아, 언니가 웬만해서는 다 참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너 시침이 그만 떼. 아, 뭔데 그래요. 뭔지 알아야 내가 상황 설명을 하지. 무슨 설명이 필요해? 야, 너희 동영상 보고도 할 말이 있어? 너 우리 민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고도 네가 고모냐? 나도 이번엔 좀 크게 실망했어. 그래도 가족이니까 지선이 너한테 믿고 맡긴 거잖아. 근데 우리 민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쌓인 감정이 있어서 우리 욕을 하는 건 이해한다 쳐. 근데 아이한테 이러는 건 아니지. 뭐? 엄마 아빠는 개호로 잡년? 아, 그거요? 내가 말실수했나 보죠.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되게 유난이시네. 야, 너 말 다 했어? 내가 널 오냐오냐 키워서 네가 버릇이 없는 거지? 나 너랑 못 살겠다. 앞으로 네 인생 알아서 살아. 나 버리겠다 이거야? 가족끼리 정말 너무하네. 오빠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너 이직한다고 한 게 벌써 몇 년이야? 보육교사 자격증 어쩌고 하면서 버틴 게 벌써 3년이 넘어. 그리고 이번에 나한테 부탁했던 거 수십 번 고민해서 영업팀에 자리 만들었는데 그거 그냥 취소할게. 어차피 너도 낙하산 소리 듣기 싫잖아. 치사하게 그런 거로 나오시겠다? 그리고 막말로 언니랑 오빠가 나 힘들다고 할 때 뭐 해준 거 있어? 육아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알아? 내가 티를 안 냈다고? 그건 티를 안 내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 고생하는 거 내가 대신 해준 건데 그 정도도 못해? 그래서 너 돈 받을 거 다 받고 했잖아. 내가 알기론 언니가 너 용돈 준답시고 더 챙겨준 거로 알아. 웬만한 베이비시터들도 그 월급 못 받아. 이게 감사한 줄 알아야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 내가 이러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돈 줄 알아? 앞으로 너 일절 지원 없어. 그동안 그 정도 돈이면 생각 있으면 저축을 해놨겠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그동안 너무 붙잡고 있었다. 내가 못할 줄 알아?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봐. 여보,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한테 내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런 일로 실망감 안겨주기 싫어. 민지를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해. 쟤도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제 살 길은 알아서 잘 살겠지.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길거리에서 자던 어디서 자던 너 알아서 한번 살아봐.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누이에게 크게 한 방 먹였습니다. 시누이는 저희 부부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충격이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살면서 성격이 참 많이 변했는지 모질지 못하던 성격에서 이런 단호함이 나오다니 제가 다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시누이는 보란듯이 옷까지만 챙겨 연락도 없이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그대로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한 1년쯤 지났을 무렵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는데 누군지 딱 알 것 같더군요.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그동안 친구 집, 찜질방, 고시원을 전전하며 살았고 종종 아르바이트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나마 가진 돈도 사기당하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 전화했다고 합니다. 울며불며 1시간 내내 저에게 사과를 해대는데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동안 혼자 지낸 시간 동안 반성도 많이 했을 거라 생각했고 그날 한참을 통화했네요. 시누이는 결국 제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지만 이왕 시작하는 거 밑바닥에서부터 해봐야 한다며 지방에 있는 호텔 청소 직원으로 보내버리더라고요. 시누이는 다시 자신을 봐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한다며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더니 정말 내 일처럼 열심히 하더라고요. 솔직히 일전에 회사 영업부서에 영입하려던 것도 시누이가 말주변도 좋고 능력이 괜찮은 것 같아서였어요. 하지만
중간에 일이 틀어지는 바람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된 거죠. 시누이 하는 집 봐서 조만간 본사로 데리고 올지 말지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 그쪽 직원 말로는 아주 손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한다는데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 건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 가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과감히 그만두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서 말이죠. 남편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표이사가 되었고 저는 옆에서 묵묵히 육아하며 조언을 해줄 따름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것도 있고 능력이 워낙 탁월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성격이 지랄맞은 대표보다는 유한 모습도 있고 적당히 털털한 남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 뒤로 시누이는 저희 부부의 눈치를 보며 생활하고 있고 명절이나 아이 생일에는 꼭 선물과 카드를 함께 써서 보내곤 해요. 언젠가 다시 사이가 좋아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갑자기 죄송해요. 지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지금 친구들이랑 다가올 중이라 바쁘다. 별 볼 일 없는 용건이면 나중에 얘기하렴. 급한 일이에요. 잠깐이면 돼요, 어머니. 하여튼 눈치라고는 없다니까. 모처럼 즐거운 분위기 다 망쳤네. 무슨 일인데 그래? 용건만 간단히 해라. 지금 제 남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저희 본가를 보러 왔대요. 근데 집을 팔려면 견적을 내봐야 한다더라고요. 저희는 집을 팔 예정도 없는데 이상해서 남동생이 중개인한테 물었더니 의뢰인이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벌써 부동산에서 왔니? 가능한 사람 없는 평일에 가라고 부탁했건만 그 중개인도 참 센스가 없네. 네? 정말로 어머니가 의뢰하신 거예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 내가 의뢰했다. 그 집이랑 땅을 팔면 얼마 정도 나올까 궁금해서. 견적은 얼마 정도 나왔니? 아니,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왜 저희 본가 집값이 궁금하신데요? 당연히 팔려면 알아야지. 내 생각에는 집이랑 땅 합해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 나왔니? 아니요, 집 안 팔아요. 저는 집 팔 생각 절대로 없어요. 대체 왜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얘 새아가, 사돈 어른들은 이미 돌아가셨잖니. 그럼 그 집에 살 사람도 없는데 놔두면 썩기만 더 하겠어? 차라리 파는 게 낫지. 지금 동생 부부가 거기서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희 본가를 팔고 말고를 왜 어머니가 결정하시는 건데요? 저랑 동생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얘,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그리고 오히려 그 집을 팔든 말든 내가 왜 너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 넌 우리 집 며느리잖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휴, 이걸 굳이 말해야 하니? 넌 우리 집 며느리잖아. 우리 집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며느리. 내가 왜 며느리한테 일일이 허락을 맡아야 되니? 그리고 시어머니 하시는 일에 감히 트집을 잡아?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집안 서열이고 뭐고 그런 말하는 사람은 이 집에 어머니밖에 없어요. 희성씨도 가족은 전부 평등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번 일은 고부관계랑 상관없거든요. 저희 본가라고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어머니가 저희 집을 파는 게 말이나 되나요?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며느리 거는 우리 집안의 소유지. 우리 집안의 소유물을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잖니. 그런 궤변이 통할 것 같으세요? 애초에 본가는 동생이 받아서 동생이 집이에요. 제 것도 아니고 어머니 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백보 양보해서 본가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전부 제 동생 돈이에요. 그 집을 팔려고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한 건 나다. 그러니 집을 판 돈은 전부 내가 가져가서 유익하게 쓰도록 하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아주 비상식적이야. 비상식적인 건 어머니세요. 자기 멋대로 남의 집을 팔려고 하다니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라고요. 범죄는 무슨 범죄?
내가 내 걸 판다는데 그런 커다란 집이 네 동생한테 가당키나 하니? 동생은 어디 교회 작은 집에 이사나 보내고 그 본가는 나한테 넘겨라. 말이 안 통하네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머니가 저희 집을 팔 수는 없을 거예요. 토지 가업 권리서는 전부 동생이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어머, 권리서? 그런 걸 입 싹 닫고 숨기고 있었니? 얼른 나한테 헌상하렴. 헌상이라고요? 어머니가 무슨 조선시대 왕이라도 돼요? 그 집은 동생 거라니까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머니한테 그 집을 넘길 일은 없을 거예요. 내 집엔 눌러붙어 사는 주제 감히 나한테 버릇없이 굴어?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같이 살자고 먼저 부탁하신 건 어머니예요. 저희가 결혼할 때 쓸쓸하다느니 몸이 불편하다느니 별 핑계를 대면서 울고불고 난동을 부리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 설마 잊으셨어요? 벌써 치매 오신 거예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며느리가 시부모를 성심성의껏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 세상의 상식이야. 그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싫으면 나가렴. 넌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도 없다. 네, 알았어요. 나가드릴게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당하고 어떻게 얼굴을 마주보고 살겠어요? 그래, 얼른 짐 챙겨서 나가. 내가 우리 희성이한테는 더 얌전하고 고분고분한 아내를 찾아줄 거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무사히 이사 잘 마쳤어요. 이제 다시는 어머니랑 얽힐 일 없을 겁니다. 오랫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럼 잘 사세요. 아니, 잠깐만. 네? 왜 그러세요? 네가 나간 건 상관없는데 왜 희성이 짐까지 싹 다 없어진 거니? 우리 희성이 어디 갔어? 희성 씨는 제 옆에 있는데요? 지금 짐 풀고 있어요. 뭐? 너 설마 우리 아들한테 이사 도와달라고 했니? 우리 집 장손한테 허드렛 일을 시킨 거야? 이제 연도 끊었으면서 어쩜 그리 뻔뻔하니? 연 끊은 적 없어요. 희성 씨도 저랑 같이 이사 나왔거든요. 뭐? 그냥 본가한 것 뿐이에요. 저희는 변함없이 부부로서 잘 살 거예요. 대체 왜? 내가 이혼하라고 그랬잖아.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는 하셨는데 이혼하란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말장난치지 말고 우리 희성이 돌려줘. 그런 말씀하신들 저 따라오겠다고 한 건 희성 씨예요. 저랑 이혼할 바에는 어머니랑 따로 산다던데요? 헛소리 좀 그만하렴.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니. 희성이는 지 엄마밖에 모르는 효자라고. 날 두고 널 선택할 리가 없거든? 근데 희성 씨는 여기에 있는걸요? 얼마 전에 저랑 어머니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줬더니 불같이 화를 냈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일 줄은 몰랐다면서요. 어디서 거짓말을 해? 네가 희성이한테 이상한 바람을 넣었겠지. 너 진짜 못돼 먹었구나. 전 아무런 말도 안 했고요. 전부 희성씨가 결정한 일이에요. 저였어도 자기 배우자 본가를 엄마가 멋대로 팔려고 드는 데다가 밤이면 밤마다 친구분들이랑 놀러 다니는 걸 알면 경멸할 거예요. 밤이면 밤마다 놀러 다닌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어제도 다녀오셨죠? 호스트바예요.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어머니 다가의 친구분한테 들었거든요. 어머니랑 그 친구분이 호스트바에 푹 빠졌다고요. 돈 꽤나 쓰셨다면서요? 내 친구가? 아니 걔가 왜 그 얘기를 너한테? 일주일 전에 다가에서 어머니가 며느리 본가를 팔아치우려는데 며느리가 억지 부려대고 반대한다면서 하소연을 하는 걸 듣고 그건 아니다 싶었는지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그분은 호스트바에 관심도 없는데 한 번은 어머니가 억지로 데려갔다는 것도, 거기서 어머니가 터무니없이 큰돈을 뿌리고 다닌 것도 다 들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받는 연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던데 설마 저희 본가를 팔아치우려고 한 이유가 호스트한테 푹 빠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만든 빚 때문인가요? 그러면 금전적으로 꽤 위태로운 상황이겠어요. 그게 뭐 어떻다고 그러니? 내가 친구랑 밤놀이를 좀 즐긴다 해도 너한테 이러쿵저러쿵 트집 잡힐 이유는 없어. 시어머니가 돈이 궁하면 본가를 팔아서라도 돈을 해오는 게 며느리의 의무지. 아니, 아직 남의 거랑 자기 거 구분도 못하세요? 차라리 유치원생이 더 똑똑하겠네요. 그런 허세의 참말도 더 이상은 못하게 될 테니까 하실 수 있을 때 마음껏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저희는 이미 분가했으니까 어머니 댁 집세랑 전기세는 이제 안 내줄 거예요. 식비랑 생활비도 물론이고요. 그럼 이제 어머니는 연금만으로 생활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살다가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을걸요? 이미 빚더미에 앉았나 몰라? 뭐? 잠깐만! 갑자기 생활비를 못 주겠다니 말이 되니? 나는 네 시어머니야!
네, 근데 그게 왜요? 살지도 않는 집에 생활비를 대주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갑자기 그러면 난 어떻게 살라고? 빚도 있단 말이야. 네 말대로 호스트바에서 날려먹은 돈이 얼만데? 내 연금으로는 턱도 없어. 나 어떡하면 좋니, 세아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 사시는 어머니 집을 파시는 게 어때요? 호스트에 빠진 빚쟁이가 혼자 살기에 그 집이 가당키나 한가요? 그게 실은 이 집이 내 시누이 명이라서 권리서도 시누이한테 있어서 마음대로 못 팔아. 시누이가 그냥 여기서 살게 해줘서 사는 거지. 어머, 그러셨어요? 그렇게나 우리 집이라고 떵떵거리시길래 저는 진짜 어머니 집인 줄 알았잖아요. 어머니가 가진 건 하나도 없었네요? 세아가 돌아와 달란 말은 안 할 테니까 용돈이라도 조금 보내주면 안 되겠니? 이제 네 본가는 안 팔고 그냥 둘게. 남의 집을 멋대로 팔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사회적인 약속인데 그거 가지고 생색내시는 거예요? 저희도 이사 가느라 돈을 많이 써서 용돈 보내드리긴 힘들 것 같네요. 뭐?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 예, 시어머니 부탁이다. 자업자득이에요, 어머니.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둬야죠. 그럼 저도 짐 정리하느라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그 후로 시어머니한테 전화와 메시지가 폭풍처럼 쏟아졌지만 전화를 꺼놓고 무시했더니 얼마 안가 잠잠해졌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호스트바의 발길을 끊고 빚을 갚으려 애를 썼지만 빚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시누이에게 찾아가 애걸복걸했다네요. 시누이는 호스트바에 다니느라 빚더미에 앉은 사실을 알고는 분노하며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4시간이나 설교를 한 후에 빚을 대신 갚아줬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일자리를 소개해줘서 돈을 갚도록 하고 있다네요. 시어머니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갚아나가고 있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덕인지 분가 후 반년 만에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빚을 다 갚은 후라면 손주를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